해볼게요. 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예를 들면 네 군데 페이스 선택을 해보죠. 그 다음에 제가 익스트루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놓고 다 됐네, 뭐 바뀌는 게 없네 하고 창을 닫아 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1번 모드에서는, 프록시 모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3번을 눌러보면 이미 여기에 페이스가 한 번 더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로 익스트루드 버튼을 눌러놓고 아무 변화 없네 하고 나갔다가 보시면 이런 일이 발생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참 작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헤매게 되죠. 그러면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실 때는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3번 모드에서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뒤쪽에도 하나 익스트루드가 됐네요. 네, 엣지가 선택이 됐네요. 이러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언두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하고요. 자, 여전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페이스 이렇게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자, 로컬 트랜슬레이트 Z축으로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비전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특이한 친구인데, 만약에 디비전을 2로 올리면 이렇게 계속해서 디비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페이스의 정면 방향, 그걸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노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하는 거죠. 혹은 자, 언두를 좀 해볼까요? 자, 언두해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글로벌 모드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 축의 기준으로 X축, Z축이죠. Z축, X축 혹은 Y축으로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버튼을 눌렀다 껐다 하시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또 한번 익스트루드를 해보죠. 여기 키 페이스 투게더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페이스가 분리돼서 작동이 되죠. 껐다 켰다 하시면 이런 차이를 보실 수 있죠. 자, 이게 익스트루드 메뉴였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그 축을 이동을 시켜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들면 10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통째로 그 위치로 이동을 해버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눌러서 리셋하고요. 자, 이게 이제 익스트루드 기능이고요. 엣지를 쭉 더블 클릭해서 이제는 또 뭘 할 수 있느냐, 베벨을 한번 눌러보죠. 자, 베벨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엣지가 생기면서 페이스가 생성됩니다. 자, 프랙션 요거를 조절을 하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1을 조절하시면 영역을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세그먼트는 누르시면 몇 개의 엣지가 더 생기는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브릿지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제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를 엣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있어야죠. 엣지를 선택해서 브릿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디비전이 채워나가지죠. 예를 들면 제가 디비전을 2 혹은 1만 넣어볼까요? 1만 넣으면 이렇게 중간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연결이 안 되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타겟 웰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또 다시 3번 모드를 누르면 잘 붙어 있죠. 타겟 웰드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네요. 자, 페이스 보시면 이제 add division이라고 있는데요. 딜리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add division은 말 그대로 자,
여러 개의 면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3번 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딱딱한 하드 엣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얘를 선택해서 스무스를 누르시면 이쪽을 해보죠. 이쪽 이 친구를 스무스를 누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곡률에 맞춰서 디비전이 형성이 되는데, 이 친구는 곡률에 맞춰서 디비전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선을 긋는 게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비전을 추가하시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면서 엣지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한 상태로 디비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스무스와 디비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멀티컷 좀 얘기를 해보죠. 멀티컷. 자, 멀티컷은 이렇게 마음대로 선을 좀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인데요. 예를 들면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에지 플로우에 맞춰서 멀티컷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시면 스냅이 걸립니다. 이렇게 10%씩 스냅이 걸려요. 그럼 10%씩 스냅이 걸리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밑에 메뉴에서 10%씩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Shift를 누르고 가운데 마우스로 클릭하면 무조건 정가운데 엣지가 생깁니다. 아마도 이쪽에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가운데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고 해도 센터 축은 이쪽에 생기죠. 네, 이게 멀티컷 툴인데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은 각 선을 직접 그리면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퉁이에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를 일종의 매뉴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멀티컷 툴입니다. 네, 그 외에도 쿼드 드로우 커넥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네, 또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타겟 웰드 중요한데요. 타겟 웰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엣지 모드에서 타겟 웰드를 누르면, 자, 다시 엣지 모드에서 이렇게 타겟 웰드 누르면 엣지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저쪽으로 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엣지를 붙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벌텍스 모드에서 타겟 웰드를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벌텍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텍스를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 모드의 부품들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웰드가 바뀌고요. 그 중에 이 센터는 두 개를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타겟 웰드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쿼드 드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